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 화면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3억 5천만 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는 34년 동안 모은 돈을, 퇴직금 전부를, 아내와 아들의 미래를 전화 한 통에 날려버렸다는 것을. 집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아내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아들은 결혼 준비 중인데. 저는 평생 나는 절대 안 속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면 어떻게 저런 걸 믿지?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당했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매일 이런 실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건 일주일 전 그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공기업에서 34년을 근무했습니다. 지난해 61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3억 5천만 원. 솔직히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내와 남은 인생 조용히 살기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면서 살아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저희 부부는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아들은 내년 봄에 결혼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축의금으로 2천만 원 정도는 줄 생각이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은행에 맡겨두고 이자로 생활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참 평화로웠습니다. 그때까진요. 그날은 화요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요즘 병원 예약 확인 전화도 오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도 연락 오니까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신한카드 고객센터입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신한카드 골드 플러스가 신청되어 배송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카드 신청한 적 없는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문자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퇴직자분들 명의 도용이 정말 많습니다. 확인해보니 고객님 명의로 지난 3일간 총 5개 카드사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한카드, 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고객님, 이건 명예 도용입니다. 지금 즉시 조치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금융감독원으로 연결해 드릴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전화가 끊기지 않고 대기 음악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명의 도용? 내 정보가 유출됐다고? 30초쯤 지났을까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고객님, 금융감독원 금융사고예방센터 김민수 조사관입니다. 저는 그가 말한 부서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제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고객님, 63년 3월 15일 생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주소는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123 아파트 2003동 501호. 맞습니다. 제 정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구나 싶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현재 불법 금융거래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근 중국과 태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됐는데 그 조직 명단에 고객님 계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적 없는데요. 고객님께서 직접 하신 게 아닙니다. 누군가 고객님 명의를 도용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에 이용한 겁니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고객님이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공범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저희도 고객님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검찰청 금융범죄수사부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끊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해야 하나? 아니야, 확인부터 하고 말하자. 괜히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다시 대기 음악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1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또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부 박재현 검사입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진짜 검사 같았습니다. 지금 고객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고객님 계좌가 중국 텐진과 태국 방콕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 계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한국인 총책, 조선족 중간 관리자, 중국인 실행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스에서 본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조직이 적발됐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검사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침착하세요. 고객님이 협조하시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수사 기밀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조직원들이 감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한테도요? 특히 가족한테 말하면 안 됩니다. 조직원들이 가족을 먼저 접촉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누구 전화예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보험 상담이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검사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고객님 계좌 내역을 확인해 보니 지난 한 달간 수상한 거래가 10억 원 발생했습니다. 총 8천만 원이 입금됐다가 이틀 내로 전부 해외로 송금됐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그런 거래 한 적 없습니다. 그게 명예 도용입니다. 누군가 고객님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범죄에 이용한 겁니다. 문제는 이게 자금 세탁 혐의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협조하시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조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구속 수사도 가능합니다. 구속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는 사람입니다. 교통법규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검사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고객님 계좌를 동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 추적을 위해 고객님이 직접 확인해 주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거실을 왔다 갔다 걸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손으로 괜찮아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고객님, 지금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확인하세요. 문자가 왔습니다. 거기엔 대한민국 검찰청이라는 로고가 있었습니다. 그럴듯했습니다. 확인하셨죠? 이건 공식 수사 협조 요청입니다. 고객님 계좌에 있는 자금이 범죄 수익금과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안전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안전 계좌요? 네.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임시 보호 계좌입니다. 수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드립니다. 보통 2-3일 정도 걸립니다. 그때 메모지를 꺼내서 적었습니다. 검찰청 보호 계좌 2-3일. 그런데 왜 제 돈을 옮겨야 합니까? 조직원들이 고객님 계좌를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금을 보호하지 않으면 해킹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 피해자들 중에 계좌가 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럼 빨리 해야겠네요? 네. 오늘 안에 조치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계좌가 동결되고 그러면 고객님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하세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시고요. 이건 수사 기밀입니다. 가족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가족한테도요? 네. 조직원들이 가족을 통해서 정보를 빼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가족 중에 내통자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에 오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하겠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고객님, 지금 은행 가실 수 있으세요?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가세요. 제가 계속 전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끊지 마시고 그대로 들고 가세요. 저는 옷을 입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요? 응, 잠깐 은행 좀 갔다 올게. 무슨 일인데? 아니야, 별일 아니야. 금방 올게. 아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전화는 연결돼 있었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고객님, 지금 가는 중이죠? 네. 긴장하지 마세요. 고객님은 피해자입니다. 저희가 보호해 드릴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은행까지 걸어가는 5분 동안 검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번 조직은 정말 치밀합니다. 한국인 총책이 기획하고 조선족들이 한국말로 전화하고 중국인들이 자금을 빼돌립니다. 작년에 적발된 조직만 해도 피해액이 500억이었습니다. 500억이요? 네. 피해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고객님처럼 퇴직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일부러 그런 분들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나도 당할 뻔했구나.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도착하셨죠? 네, 도착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창구로 가세요. 전액 인출하실 겁니다. 전액이요? 네. 안전 계좌로 옮겨야 하니까요. 걱정 마세요. 2, 3일 후면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모든 게 저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섰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고객님, 창구 직원한테 전액 인출하신다고 하세요. 이유 묻거든 그냥 개인 사정이라고만 하세요. 알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억 5천만 원. 제 평생 모은 돈입니다. 창구 직원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예금 전액 인출하려고요. 전액이요? 얼마나 되시는데요? 3억 5천만 원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고객님, 금액이 크신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검사가 귓속말처럼 말했습니다. 개인 사정이라고 하세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 직원이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실례지만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세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검사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하세요. 저희 수사에 방해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정말 수법이 교묘해서요.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안 될까요?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전화로 돈 옮기라고 하는 경우는 절대 없거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구할 마지막 기회가.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걷어찼습니다. 괜찮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직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하시면 신고 대상이에요. 계좌 이체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계좌 이체로 하세요.
제가 불러드리는 계좌 번호로요. 저는 말했습니다. 계좌 이체로 할게요. 어느 은행이세요? 검사가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저는 그대로 따라 말했습니다. 국민은행 303-2354-7891입니다. 직원이 입력했습니다. 예금주가 김철수로 나오는데 맞으세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맞다고 하세요. 그게 임시 보호계좌 명의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 요즘 교육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90%래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제가 확인했다니까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딱, 딱. 3억 5천만 원 이체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비밀번호 입력해 주세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 4자리를 눌렀습니다. 삐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국민은행 303-2354-7891 계좌로 3억 5천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잔액 0원. 잔액 0원. 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고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2, 3일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이 통화 내용은 녹음되고 있으니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수사 기밀 누설하시면 고객님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휴, 이제 안전하구나. 검찰에서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응, 잘 처리했어. 무슨 일이었는데? 아냐, 별일 아니야.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2, 3일만 기다리면 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시간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검사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바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라던 사람 번호로 걸었습니다.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카드사 직원이라던 사람.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수사 중이니까 바쁜 거야. 하지만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검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표 번호. 나온 번호와 제가 받았던 번호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시 검색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사고예방센터. 그런 부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 임시보호계좌. 검색 결과에 나온 건 보이스피싱 주의 기사들 뿐이었습니다. 화면이 흐려졌습니다. 아니,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은행 앱을 켰습니다. 잔액 0원.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3억 5천만 원 출금 국민은행 303-2354-7891.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속은 건가? 3억 5천만 원이 사라진 건가? 나는 뭘 한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아내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왜 우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요? 무슨 일인데요? 큰일 났어. 무슨 큰일? 돈이 왜요? 퇴직금, 다.
보냈어.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3억 5천만 원. 다 보냈어. 어디에요? 모르는 계좌에. 왜요? 전화가 와서.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보이스피싱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요? 미쳤어요? 3억 5천을 전화로 보냈어요? 검찰이라고 했어. 검사라고. 검찰은 무슨 뉴스 안 봐요? 그게 다 사기라고 맨날 나오잖아요. 나도 아는데 내 정보를 다 알고 있었어. 생년월일도 주소도. 그래서요? 그래서 3억을 보냈어요?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결정했어요? 말하지 말라고 했어. 수사 기밀이라고. 수사 기밀? 수사 기밀이 뭐예요? 우린 부부잖아요. 3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아들 결혼은요? 아들 결혼 자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 노후는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지금 당장 집에 와. 15분 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퇴직금 다 날렸어. 네? 무슨 소리예요? 보이스피싱 당했어. 3억 5천만 원 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진짜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있으세요? 어떻게 그런 걸 믿어요?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제 결혼은요? 제가 석 달 후에 결혼하는 거 아세요? 아버지가 2천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걸 믿고 제가 계획 다 짰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뭐예요? 돈은요? 돈은 어떻게 찾아와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경찰 신고했어? 아직. 지금 당장 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습니다.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요? 언제 이체하셨어요? 오늘 오후 2시쯤요. 지금 몇 시인데요? 4시간이나 지났네요. 늦었습니다. 이미 환전됐을 겁니다. 그럼 돈은요? 찾기 힘듭니다. 내일 경찰서로 오셔서 정식 신고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 나갑니다. 어디 가는데? 친구 집이요. 여기 있기 싫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안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무도 저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갔습니다. 혼자 갔습니다. 아내는 저와 말도 안 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피해 신고서 작성하세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언제 이체하셨어요? 어제 오후 2시요. 금액은요? 3억 5천만 원입니다.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당하셨네요. 요즘 정말 많습니다. 하루에 10여 건씩 신고 들어와요. 그럼 잡을 수 있나요? 범인들을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미 중국이나 태국으로 빠져나갔을 겁니다. 계좌 추적해도 대포 통장 여러 개 거쳐서 환전돼요. 검거율이 5%도 안 됩니다. 그럼 제 돈은요?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금융감독원에 피해 신고하시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도 연락해 보세요. 거기서 약간의 지원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케이스마다 다른데 보통 몇백만 원 정도요. 3억 5천만 원 날리고 몇백만 원.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금융기관이나 검찰, 경찰은 절대 전화로 계좌 이체 요구 안 합니다. 절대요. 무조건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확인하셔야 해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는 말 나오면 99% 사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 카페가 있었습니다. 가입했습니다. 게시글들을 읽었습니다. 73세, 5천만 원 당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48세, 대출까지 받아서 8천만 원 보냈습니다. 가족이 저를 원망합니다. 60세, 1억 2천만 원. 아내가 이혼하겠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위로가 되면서도 더 비참했습니다. 나는 멍청한 게 아니었구나.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구나.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돈은 돌아오지 않는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밥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일 찾아야겠어요. 응.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저축도 없고 퇴직금도 없는데.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일 찾으세요. 다음 날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에 갔습니다. 61세. 특별한 기술도 없는 저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아파트 경비 자리 있는데 괜찮으세요? 월급이 얼마인가요? 180만 원입니다. 주 6일 하루 12시간이고요. 34년 동안 공기업에서 일했던 제가 월급 180만 원이라니.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틀 후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출근, 밤 6시 퇴근. 경비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월 150만 원. 우리 부부가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은 330만 원이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을 날린 대가치고는 너무 작은 돈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 환급금이 나왔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3억 5천만 원 중 300만 원. 1%도 안 됐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도 연락 왔습니다. 지원금으로 500만 원 드릴 수 있습니다. 합쳐서 800만 원. 3억 5천만 원의 2.3%였습니다. 하지만 받았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관리비를 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경비실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주민들이 출근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안녕.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상담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료입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갔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멍청했습니다.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나쁜 겁니다.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전문가예요.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고립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가족과 단절시켰어요. 그게 수법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제 잘못만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경비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것도, 유니폼 입는 것도, 주민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예전 회사 동료가 보면 어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런 생각도 사라졌습니다. 일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버는 게 중요했습니다. 통장에 조금씩 돈이 쌓였습니다. 180만 원, 360만 원, 540만 원. 아내도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재료 다듬고 우리 부부의 통장을 합치면 한 달에 330만 원씩 모였습니다. 3억 5천만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천천히라도. 어느 날 경비실에서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제 이야기를 간단히 적었습니다. 익명으로요. 저는 3억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체크리스트도 적었습니다. 첫째, 금융기관, 검찰, 경찰은 전화로 절대 계좌 이체 요구 안함. 둘째, 가족에게 알리지 마라는 100% 사기. 셋째, 의심되면 무조건 일일이 전화. 넷째, 혼자 결정하지 말 것. 다섯째, 가족과 상의할 것. 아파트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우편함마다 넣었습니다. 주민 한 분이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이거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한테 꼭 보여드릴게요. 요즘 혼자 사시는데 걱정이었거든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내 실수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어느 날 저녁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놨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앉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너무 당신만 원망했어요. 저도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당신 잘못도 있지만 저도 잘못했어요. 당신이 그 전화 받을 때 옆에 있었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아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같이 알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미안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고생했어. 당신도 고생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저 결혼 미뤘어요. 왜? 제가 돈을 더 모아야죠. 아버지 도움 없이 제가 할 수 있어요.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화만 냈어요. 아버지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대요. 그 사람 아버지 친구분도 당했대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를 원망할 게 아니라 같이 이겨내야 한다고. 고맙다. 아들. 아버지 건강만 챙기세요. 저희가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날 이후 가족이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나는 절대 안 속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34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법 한 번 어긴 적 없습니다. 뉴스도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 제가 당했습니다. 3억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 전부를 왜 당했을까요? 제가 멍청해서? 아닙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제가 고립됐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은 저를 가족과 단절시켰습니다. 말하지 마라. 수사 기밀이다. 그 한마디로요. 그게 그들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금융기관, 검찰, 경찰은 절대 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요. 만약 그런 전화가 온다면 바로 끊으세요. 그리고 일일이에 전화하세요. 직접 확인하세요. 두 번째, 가족에게 알리지 마라는 말이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진짜 수사기관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오히려 가족과 상의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 검찰청 보호계좌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전계좌, 임시보호계좌, 금융감독원 계좌, 전부 거짓말입니다. 네 번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두려워도
가족에게 말하세요.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은행 직원 말을 들으세요. 제가 은행 직원 말만 들었어도 3억 5천만 원 지켰을 겁니다. 다섯 번째, 만약 당했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골든타임은 30분입니다. 바로 112에 전화하고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하세요. 늦으면 늦을수록 돈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4시간이나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나쁜 겁니다. 가족에게 숨기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는 부끄러움 때문에 더 늦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금융감독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 도와주는 곳이 많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 180만 원, 새벽 6시 출근, 밤 6시 퇴근.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아내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합니다. 힘들어하지만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내년 봄에 결혼합니다. 제 도움 없이 스스로 준비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330만 원을 법니다. 지금까지 2천만 원 정도 모았습니다. 3억 5천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가 직접 일해서 번 돈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겁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는 안 속는다고 확신하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했습니다. 부디 제 실수를 교훈 삼아 주세요. 전화 한 통에 인생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가족입니다. 실제로 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천천히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명은 하나뿐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경비실에서 주민분들께 인사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을 구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7층에 사시는 할아버지였습니다. 경비 아저씨, 국세청에서 전화 왔는데 세금 체납됐대요. 그거 사기예요. 얼른 끊으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안 당했네. 그 순간 제 3억 5천만 원이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의 안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의심되면 112에 전화하세요. 가족과 상의하세요. 은행 직원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만약 당했다면 부끄러워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범죄자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일합니다. 아내와 함께 아들을 생각하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3억 5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부디 안전하세요.